상처는요, 절대로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면은요, 인간관계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드러내되 정말 자기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고 조종하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관대함이 부족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의 상처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이런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당사자는 말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사생활을 다 얘기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부관계이건 부모자녀 관계이건 연인이건 친구관계이건 다 오픈하지요. 인간관계 이론 중에 조하리 창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셉이라는 심리학자하고 헬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것인데, 인간관계에는 4개의 창문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열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이제 개방된 영역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영역, 히든 에리어라 그래서 나만의 비밀입니다. 나는 알고 상대는 모르는 나만의 비밀인 거죠. 그런데 이때 내가 상대를 믿으면, 내가 상대를 신뢰하면은 이 영역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게 힘든 부분이 블라인드 에리어라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상대는 아는 부분이에요. 아마 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애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그 습관을 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나의 그 장점을 상대가 얘기해 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을, 나의 안 좋은 면을 이제 상대가 얘기해 주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서로 모르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그 unknown area, 이 4가지가 있는데, 내가 상대를 신뢰해서 이 이제 히든 에리어를 더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모르지만 상대가 아는 나의 부분을 수용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이런 오픈 에리어 영역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서로 친밀감도 있어지는 거고요. 나는 아는데 그 상대는 모르는 나만의 비밀을 오픈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나의 모습, 특히 안 좋은 모습을 드릴 때 그 느껴지는 거부감, 이것을 잘 극복을 하면은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습니다. 가장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예요. 자녀는 성장해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어릴 때 어떻게 구박했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못하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놀고 싶었는데 못 놀러 가게 하거나, 어떤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그 친구하고는 놀지 마 라고 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자기 흉본 것 등등.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의 상처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모는 이런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자기 보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일단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설사 기억이 나서 내가 했다고 한들 그게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 대수야? 그리고 그때는 그럴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인데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해? 해서 부모는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는 이야기하려 하고 부모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갈등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면은 서로 비난하게 되죠. 부모는 자녀한테 내가 얼마나 키우기 어려운 애인지 네가 몰랐어? 너 동생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자녀는 역시 예전에도 내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더니 지금도 그러네요.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커지면서 어떤 때는 서로 보지 않게 되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은 꼭 부모-자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부부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상대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끄집어내려 그러고 상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나라 사이에서도 일어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자와 잊지 못하겠다는 자의 팽팽한 줄다리기이죠. 왜 당사자는 말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누구나 근본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내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 그런 합리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미사 시간에 외우게 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뛰어넘어야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면 공격받는 느낌이고요. 나아가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데 당연히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지요. 두 번째는요. 누구나 우리는 나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전적으로 당신 잘못이에요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죠. 특히 가장 민감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더 그러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라는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바라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가족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를 갖지만 자녀도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자녀도 부모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원망과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거나 심지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숨기고 어렸을 때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반항하거나 떼쓰거나 하면서 등등요. 특히 성장 과정에서 부모 사이에 갈등이 많아서 늘 싸움이 잦거나 심지어 이 부부 갈등에 폭력을 목욕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상처를 넘어서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하도 싸워 늘 불안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돌아왔는데 쉼터해야 하는 가정에서 폭력과 싸움이 난무한다면 당연히 불안하지요. 그리고 제가 가족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묻힌 쇠막대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에 더 잘 반응하고 그것을 더 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원망일 뿐이지요. 그리고 억압된 것은 표출될 때는요, 억압된 것 이상의 압력으로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몇 년간, 아니 10여 년간 억압한 서운함, 원망, 실망을 표현하니까 그 맛이 더 매울 수밖에 없지요. 부모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어쨌든 내가 힘들게 나가서 힘들게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얼만데 그것을 모르고 넌 늘 불평불량이냐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힘드셨는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관심과 사랑과 평화를 주지 않는 부모가 야속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 관계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호강이 겨워서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라떼 이야기를 꺼내죠. 내가 어렸을 때는 너 같은 생활은 꿈도 못 꿨어.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평행선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즉 말하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것은요, 상대가 이야기하다 지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첫 번째 작품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면 그것이 화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그 말씀하시는 내담자들이 하시는 말이 저보고 미안하다 그래요. 상담 때마다 내가 맨날 같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그런데 그때 제가 내담자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얼마든지 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다 털어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나려면 고름이 다 터져 나와야죠. 그래야지만 새살이 나는 것처럼 마음속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몸을 다쳐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 고름을 다 깨끗이 걷어내죠. 그 다음에 소독을 하는데 만약에 고름이 있는 채로 꺼즈를 덮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대의 불평, 불만, 원망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상대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봐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치료 중에 홍수치료, 플라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강박증이나 공포증 환자한테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하는 것. 그러면 좋아집니다. 어느 내담자가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맨날 전화해서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이 내담자가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전화를 하면 다 거부하고 안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도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말씀을 하시면은 끝까지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나서 엄마 말을 다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엄마, 아버지는 병이야. 엄마가 맨날 상황만 얘기하고 엄마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엄마 에너지 낭비일 뿐이야 했더니 엄마가 그때는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다시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방송할 때요. 흔히 말하는 그 블랙리스트 청취자들을 담당하는 PD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PD가 맡으면은요, 모든 민원이 해결되던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PD는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합니다. 끊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상대가 얘기해봐. 그럴 때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 상대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린 요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니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뭐라고 하면 다 들어보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됐어. 너 그 얘기 몇 번이나 할 거야. 이제 네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내가 안 들어도 돼.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죠. 사실 우리가 여건상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 돼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내 얘기 다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나한테는 10분의 시간밖에 없다. 아니면 30분의 시간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이 10분간 내 얘기를 다 들어줄게. 그러면은 상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시작은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몰랐어.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것만 인정해줘도 서로가 갈등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남아있죠. 모든 문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내담자들한테 이 상처는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환경, 그 부모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기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녀는 단지 자기가 아팠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수용하면 자녀의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상처가 억지로 아물지는 않는다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그런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감정은 지금은 그것 때문에 하루가 괴롭다면 언젠가는 1시간이 괴롭고 또 언젠가는 3분이 괴롭고 그러다가 아, 내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기억은 나지만 괴롭지는 않은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렇게 되더군요 하는 내담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가 해결되었고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날이 있죠. 특히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이 더 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럴 때 부모가 야, 넌 언제까지 그럴래? 상대가 너 언제까지 그럴래? 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때는 아, 너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친구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친구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지만 친구의 반응이 그래, 얘기해줘서 고마워. 네가 얘기해 줄 때까지 난 기다렸어. 하지만 난 지금 너무 지쳐서 너를 이해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하는 말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찾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담자에게 친구에게도 상처가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마음의 불편감에 대해서 참기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공격성,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싶은 심리,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심리로 인해서 더 자신의 상처를 갖고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런 심리로 인해서 그러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복수심이 강하거나 피해의식이 높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런 성향이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은요, 부모 중에 인간의 심리, 특히 감정을 이해 못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 하고 자녀가 힘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것도 자녀가 상처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심리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는요, 절대로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통제 역설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청개구리예요. 이렇게 되면 억압된 감정이 신체적인 증상이나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면은요, 인간관계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드러내되 정말 자기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고 조종하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관대함이 부족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는 일단 상대의 분노를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즉 그 분노의 불길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화가 나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에게 넌 지나쳐 내 입장은 이래 하고 얘기하는 것은 더 불길을 거세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힘겨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서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상대를 이해하는 여유도 생긴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